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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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기장 1인칭 교육 시점입니다. 구독과 알람을 클릭해 주시면 주기적으로 동영상 업데이트를 알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직장이나 모임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이면서도 딱히 알려주지도 않는 에티켓을 정리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직장 예절도 빨리 적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들어오고 나갈 때 가정의 어른이나 직장의 상사한테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출장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등등 보고하는 게 기본 예절인 것은 공통입니다. 여기 나온 사례들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실제로 지적받았던 것들과 교육받았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안 맞는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호칭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호칭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직장은 총 대신 마우스로 전쟁하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먼저 상관이나 상사, 동료, 하급자 등 상대방을 부를 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호칭은 성, 다음에 직급, 다음에 님, 예시처럼 김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상급자의 성 또는 전체 이름과 직급을 함께 호칭하는데 이름에 직급만 부르는 경우는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내로 진출한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과 같이 이름을 부르는 기업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내 문화에 따라 다른 경우니까 언제나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는 홍 부장님, 홍길동 부장님 이렇게 호칭하고, 나쁜 예는 길동 부장님, 이건 뭐 안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부서와 타 부서의 상사일 경우, 먼저 같은 부서 내의 직속 상사인지 혹은 타 부서의 직상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타 부서 상사일 경우는 부서명하고 또 직급으로 칭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성, 이름, 직급으로 호칭합니다. 특히나 타 부서의 상사인 경우는 직급이나 이름을 잘 몰라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서 상사일 경우는 홍 부장님, 홍길동 부장님, 이몽룡 차장님 이렇게 부르고, 타 부서 상사일 경우는 뭐 총무과장님, 인사과장님, 뭐 이용용 팀장님 등등으로 호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에서 직급이나 직위를 표시할 때는 경칭, 뭐뭐님이라는 것을 생략합니다. 윗사람을 그보다 더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존칭은 생략합니다. 평사원이 과장을 부장에게 말할 때 부장 앞에서 과장에게 님이나 뭐 경칭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로는 과장님, 홍 대리가 외근 중입니다. 또는 부장님, 김 과장은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예로는 과장님, 홍 대리님은 외근 중이십니다. 부장님, 김 과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이건 어색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를 때, 직급이 낮은 사원이라도 연장자인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양, 무슨 군으로 부를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린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길동씨, 홍길동씨라거나 성 플러스 직책으로 호칭합니다. 그 다음에 직함이 없는 사원을 부를 때 동료 간에는 성 플러스 이름, 그 다음에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부릅니다. 홍길동씨, 길동씨. 직함이 없는 입사 선배, 연령차가 나는 동료 직원 간에는 길동 선배님, 홍길동 선배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직함이 있는 동료일 때, 동일 직함인 경우는 서로를 부를 때 홍 과장, 길동씨, 홍 부장 이렇게 부르고, 같은 직급이라도 나이 차이가 있다면 홍 과장님, 김 부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직책에 선생님을 추가해 호칭하는데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 생활지도부장님 혹은 홍길동 부장님 하고 호칭하면 자연스러운데 홍길동 부장선생님 하고 선생이란 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모두 선생님이라고 칭하면 무난할 듯 합니다. 직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곳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더욱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지켜지는 예의로서 타인도 존중하고 본인 스스로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호칭을 잘못 불러서 실수했다면 상대방에게 꼭 사과를 하고 올바른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또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에 연사로 초청되었거나 모임에서 인사말을 할 때 대개 관등 성명으로 말합니다. 물론 관공서 소속인 경우는 관등이 명확하지만 일반 회사는 관은 직위, 등은 등급, 계급이지만 대개는 관이 있으면 관, 즉 직위 성명순으로 말합니다. 가령 홍보부장, 홍길동입니다. 이런 순으로 말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은 직책입니다. 등은 이제 계급이고 따라서 중대장은 직책이고 대위는 계급인지라 호칭할 때 중대장, 대위, 홍길동 하고 복창을 합니다. 자기를 호칭하고 직책이 없으면 계급만 나타내서 일병, 전우치입니다 등으로 나타냅니다. 관공서는 총과장, 사무관 홍길동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직책이 있으면 총과장 홍길동입니다 하고 호칭하고 보직이 없으면 사무관 홍길동입니다 하고 호칭함이 바람직합니다. 사적 모임에서도 직책이 있으면 직책과 성명순으로 호칭하고 없으면 모임의 성격에 맞는 호칭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동창회 같은 경우는 30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고 동호회 모임에서는 자기 동네를 언급하면서 청량리에서 온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호칭하는 게 자연스러울 듯 합니다. 성명을 먼저 말하고 직책이나 관등을 밝히는 것은 어색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길동 장학사입니다. 이것은 어색하고 장학사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관등 성명 이런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승차 예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의전 행사에서 상석과 말석이 정해져 있듯 차량 이동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른 차량 의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는 운전기사의 대각선 방향이 1순위입니다. 서열일. 그 다음에 운전석 옆,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옆에 운전석 뒤가 2순위. 그 다음 운전석 옆이 말석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네 사람이 탔을 경우 이럴 경우는 앞서 봤듯이 상석 순서는 상석이 조수석 뒤고 제일 말석이 서열 1번과 서열 2번 사이에 위치합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는 세 사람이 탔을 경우는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달리 상석이 운전석 옆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순으로 배치가 됩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4명이 탔을 경우는 역시 운전석 옆이 상석이고 그 다음에 숫자 순으로 서열이 정해져서 위치하게 됩니다. 운전석 대각선 밑 뒷자리가 최상석인 이유는 한국은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최상석을 오른쪽으로 지정해서 편안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집차는 운전석 옆이 항상 상석입니다. 대개 군대에서 적용됩니다. 선임 탑승자가 조수석에 자리합니다. 승하차 순서는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먼저 승하차합니다. 의전상 하급자가 먼저 내려 상급자를 에스코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승하차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중에 제스처 할 때 주의할 것은 간혹가다 권총 쏘는 자세처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찌르듯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례입니다.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모두 펴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듯 몸짓을 취해야 바람직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의식적으로 제어해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칭과 승차의 절, 제스처 중에서 주의할 몸짓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에 멘토였던 우리 손상기 선배님이 지적해줘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분은 윗분들에게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사회생활은 참 눈치 빠르게 잘하셨는데 왠지 시어머니 없으셨는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참 챙겨주셨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셔서 그 뒤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은 한참 지금 8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풍문은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은 아쉬운 기억들이 많은 듯합니다. 잘 대해준 분들 뿐만 아니라 서운했던 분들도 좋은 기억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공자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었나 생각됩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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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른 유익한 내용도 있으므로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